아직 시작 안 한 건데 정적분이 좀 어렵고. 벌써 졸려 보이네 다들. 이번 시간부터 이제 통계로 넘어가고요. 통계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처음 듣는 느낌일 겁니다. 확률 쪽은 그래도 뭔가 비슷한 걸 많이 들어봤다면, 통계 쪽은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야. 예전에 도수 분포표 이런 거 기억나요? 상대 도수 분포표 약간 그런 거? 그림 그렇게 그리는 거. 그게 결국 통계와 관련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할 거야, 사실. 그런 걸 비슷하게 할 텐데, 이제 그때는 그냥 막 표 그리고 막 이것저것 그냥 하나하나 값 구하고 했다면, 비슷하긴 합니다. 솔직히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좀 다른 방법들을 활용을 할 거고, 마지막엔 이제 정규분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구해보는 거 알아볼 겁니다. 자, 확률 변수,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자, 표본 공간의 각 경우에 실수를 대응시킨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본 공간에 뭘 대응시키냐면 실수를 대응을 시키는 거야. 안녕.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표본 공간이라 하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오고, 뭐 예를 들어 동전을 2개를 던졌어. 그러면은 앞면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를 그냥 숫자에다가 정확히 대응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앞면 2개면 2에다가 대응을 시키고, 앞면이 하나면 1에다가 대응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냥 0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앞면의 개수를 그만큼 실수로 대응을 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 그래요. 변수. 숫자로 나타내겠다 이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앞면이 2개면 2, 하나면 하나, 0개면 0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씁니다. P, X는 예를 들자면 2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긴 해요.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정하냐. 자, 얘 이름이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얘 이름이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P가 확률이잖아. 그치? probability.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오려면 확률이 4분의 1이겠죠. 그냥 이렇게 쓰는 걸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P, X는 1 이렇게 썼을 때는, 동전 던지기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걸 확률 변수라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P, X는 0. 그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도 얼마일 거냐면, 예를 들어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확률 변수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라 그래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애초에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X라는 애를, 내가 이 확률 변수를 뭐라고 이름 지을 거냐. 예를 들어 이거야. 주사위의 눈이라 그러죠 보통. 이거 왜 눈이라 그럴까? 참 궁금하네. 눈의 수 라고 쓰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P, X는 6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냐면 6분의 1 이런 뜻이에요. 뭔 소린지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을 숫자에다가 반드시 대응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돼. P, X는 앞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숫자에다가 대응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앞면이 한 개 나오면 여기다 1이라고 써야지 여기를 PX는 앞, PX는 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무조건 실수예요, 실수. 숫자가 들어가야 돼, 숫자가.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들어가 줘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앞, 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 지금 알려드린 요런 것들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딱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꼬라 박는 거 아니면은, 그지? 동전 2개 던지면 앞면 2개 나오거나 앞면 하나 나오거나 0개 나오거나 딱 세 가지밖에 없거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값들을 하나 셀 수 있는 경우가 이산 확률 변수인 거야. 주사위 눈의 수 6개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나씩 셀 수 있는 경우들이 전부 다 이산 확률 변수인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를 뭐라 그러지? 보통 많이 쓰는 게 학생의 키에다가 대응을 많이 시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야. P, X가 180. 그 예전에 도수분포표 할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속적인 거. X가 정확히 180이 될 확률은 여러분, 놀랍게도 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키가 진짜 정확히, 완전 정확히 180.0000000 실수 기준으로 했을 때 180.0000000000000이 될 경우는 확률이 0이에요. 반드시 0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확률은 반드시 0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속적인 게, 이게 봐봐, 학생의 키는 예를 들어서 175부터 185까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을 보통 요렇게, 이거 막 상대도수 그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안 했나? 이렇게 했을 텐데 185 해가지고 뭐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85에서 뭐 255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막 안 했나?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특정 키, 예를 들어서 뭐 180만 있고 181만 있고 2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 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오거든. 이 키라는 변수 자체가 주사위 눈처럼 하나하나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처럼, 키, 몸무게 이런 것들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값들에 대한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인 겁니다. 이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냥 특정 값 온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범위.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는 거. 이렇게 범위에,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어떤 범위, 특정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인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6.5 이런 거 못 구한다잉, 주사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특정 범위 안에서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산 확률 변수의 예시가 이런 것들,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이런 애들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고요.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키나, 예를 들어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뭐 이것저것, 뭐 길이, 높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연속적인 어떤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 그러고, 특정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각자 좀 따로 알아야 하는 게,
둘의 계산법이 달라요. 둘의 결국 나중에 계산을 할 텐데 계산법이 달라서 꼭 따로따로 좀 아셔야 되긴 합니다. 다음으로 확률 분포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게 확률 변수야, 변수. 변수는 뭐냐면 특정 표본 공간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실수에다가 하나씩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 2개는 2, 앞면 하나는 1, 앞면 0개는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확률 변수였던 거고요. 이 변수 값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확률이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의 경우 2개 던지면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 2와 4분의 1이 서로 대응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가 2일 때, 이 변수값이 2일 때 그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는 거고, 변수값이 1일 때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 마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f2는 4분의 1인 거고, f1은 2분의 1인 거고, f0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나? 그냥 함수처럼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함수 값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률 분포라 그래요. 한마디로 확률 분포는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인 겁니다. 특정 값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밑에 정확하게 써져 있죠.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 그럽니다. 이름이 왜 있다고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확률 분포라 함은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그 확률 값을 나타내는 함수일 거고, 이 함수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P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 x일 때 이렇게 쓰니까 되게 겹쳐 보이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는 x로 쓸게요. x는 예를 들어 p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 이제 xi라고 써져 있는 건 얘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값에 대한 확률 값을 나타내는 함수가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의 성질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 어쨌든 이거는 사실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잘 들으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 보는 거라서. 자, 이산 확률 분포의 값을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px는 xi, 얘를 이제 pi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xi는 그냥 저 변수값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얘는 애초에 이 변수가 갖는 그 함수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어요. 모든 확률값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0과 1 사이에 있겠고, 자, 이렇게 써볼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pi.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산 확률 변수에 있는 얘네들 있지? 다 더하겠다는 거야. 싹 다. 모든 애들을. 예를 들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여기는 3개 있으니까 3개 더하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 px는 5부터 해가지고 px는 1 이렇게 있겠죠. 이 6개를 싹 다 더하는 거야.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하는 겁니다. 이 모든 값을 다 더해 주시면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되느냐? 1이 됩니다. 근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쨌든 이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확률을 더한 거니까 그냥 전체 사건분의 모든 사건을 다 모은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확률 값을 다 모아주시면 그 합이 무조건 1이 될 겁니다. 반드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 얘네 둘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표로 이루어진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성질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선택과정으로 넘어가 있잖아. 그래서 교육과정 제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원 수투를 듣기 전에 얘를 들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표현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 확률 변수 이거 얘기할 텐데 연확분 여기서 원래 적분이 나왔었거든? 왜냐면 이게 넓이랑 관련이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확률 분포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막 넓이가 1인 거 구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다 빠졌습니다. 왜냐? 선택 과정이 돼버려가지고 적분을 배우기 전에 배울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니까 적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학습 환경이 매우 좋아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적분 다 해가지고 구하고 했었거든. 근데 확실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냥 간단히 넓이 구할 수 있는 것들만 나온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보통 얘는 그냥 fxi 이렇게 많이 써요. 왜냐면은 애초에 i가 아니지, fx죠. fx. 애초에 실수 특정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첫 번째로 fx의 값은 0보다는 큽니다. 1보다 작으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확률 값 자체가 1보다 작진 않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되게 좀 복잡한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연속 확률 분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p x가 그냥 x일 때 얘는 이제 0이고요. 보통 얘 확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0부터 1까지 이 범위 내에서의 확률을 보통은 구하거든? 이 확률. 근데 이 확률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확률 분포의 값이 2x였던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거든? 여기가 이제 1이에요. 자, 여기서 좀 설명 오래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걸 구한다고 해볼게. 여기서 1 말고 2분의 1 구한다고 해볼게. 한번 잘 봐봐.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 확률을 구한다는 게 봐봐. 0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애초에 정의가 0부터 x가 2분의 1까지일 때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넓이가 p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애초에. 이게 좀 이상해. 이산확률 분포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써져 있는 거, 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근데 연속확률 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속확률 변수에서, 분포에서 확률은 뭐가 되냐? 그 변수값 사이에 이 함수의 넓이가 됩니다. 넓이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적분을 배우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만약에 내려가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예를 들어서 0까지의 넓이는 사실 요게 되겠죠, 아래쪽. 근데 이거는 우리 적분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뭐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건데 적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얘가 음수가 나오거든.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음수가 나와요. 정적분이라는 걸 하시면. 근데 이 확률값은 애초에
음수일 수가 없단 말이야. 절대로. 확률이라는 건 0부터 1까지만 있어야 되잖아. 그니까 이 함수값이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음수가 되는 순간 그 부분에서만 딱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게 음수가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질량 함수 fx라는 애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양수.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은 함수값이 1을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확률이 1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2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이 함수 값이 아니에요. 함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넓이가 중요한 거야, 넓이. 그래서 0부터 예를 들어 1까지의 넓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 함수가 지금 y는 2x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생각하시면은 1이거든? 삼각형이니까 1이고 2니까.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야. 함수값이 1을 넘어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함수값이 1을 넘어가든 말든 나에게 있어 중요한 건 넓이야, 넓이. 언제나 생각해야 돼, 이거. 나에게 있어 중요한 건 넓이야, 넓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하는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을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넓이가 1을 넘어가 버리거든? 1을 넘어가 버리면 애초에 이 확률 자체가 1을 넘는다는 게 돼버리니까 1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먼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애초에 정의되는 게 그 확률 분포 함수와 확률 질량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입니다. 넓이.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이야. 이게 애초에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절대 음수이면 안 돼. 음수가 돼버리면 이게 되게 말이 이상한데 이 넓이를 구하는 상황 자체가 음매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정적분에서 배우는 거야. 정적분에서. 애초에 그 값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요 값이 음수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요게 필요한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확률 질량 함수는 반드시 전체 범위에서 넓이가 1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위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성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성질. 자, 여기서 애초에 이 fx라는 애 정의역을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정의역 내에서 fx와 x축 그리고 x는 알파, x는 베타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즉 여기서는 이거지. x축, fx, x는 1, y, x는 0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겠다. 그쵸?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면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얘는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거고요. 얘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해봤을 때 얘네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넓이가 1이다. 자, x가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이때 넓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은 넓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에 x가 들어갈 확률은
요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fx, x축, x는 a, x는 b.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주시면 넓이가 나오겠지. 이게 확률 함수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일자로 생긴 함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생긴 함수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넓이를 다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건 이상확률 변수는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을 따로따로 갖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들을 그냥 더해주면 끝입니다.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될 거고 각각의 확률들은 0과 1 사이에 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의 정의가 애초에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정의가 넓이에요.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넓이들을 구해주시는 게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얘기 했거든. P X는 180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게 왜 0인가? 애초에 정의 때문에 그래요. 얘는 뭐냐면 180에서부터 180까지의 넓이잖아. 넓이가 어딨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인 겁니다. 이게 그 정적분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긴 해요. 예를 들어 180부터 180까지 이거 적분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 정적분이라는 거에서 오늘 할 거야. 여기 두 개가 똑같으면 이 값은 이 fx라는 함수가 무엇이든 간에 얘는 무조건 0입니다.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0인 거야. 그냥 단순하게. 알겠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 이상 확률 변수는 직접 세기.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가지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1번 문제 같은 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앞면이 두 개, 앞면 하나, 뒷면 없이, 앞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써놓은 거. 자, 그래서 이상확률 변수의 첫 번째 예시, 예제 2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제 2번. 괜찮지? 아직은? 여러분 이거 진짜 적분 없어진 게 진짜 다행이야 이거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왜냐면 이 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이게 적분을 이용하면. 근데 그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해피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수리 논술이 나올 수 있긴 하겠죠 충분히. 자 예제 이번에 1번.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잉. 뽑힌, 잘 보세요.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대.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 풀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아마 그 예제만 하고 마칠 것 같아요. 여기가 처음이고 되게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상확률 변수인지 연속확률 변수인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산 변수인지 연속 변수인지 이걸 먼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법이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법이 달라. 첫 번째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변수 뭐라 쓰지? 범위. 그러니까 이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 가질 수 있는 값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확률 계산. 사실 계산까지는 크게 어렵게 안 시킬 겁니다. 절대로. 요거를 어렵게 시키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3명을 뽑는답니다. 여, 사, 남, 삼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고요. 이때 뭘 확률 변수로 했냐면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이산 변수인가 연속 변수인가? 이산 확률 변수겠다. 왜냐면 여학생 수가 2.73명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지? 0명이거나. 자, 지금 잘 보세요. 이 중에서 여, 사, 남, 삼 중에서 3명을 뽑는 거거든. 그 중에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무엇이 되겠냐? 여학생이 0명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학생이 1명일 수도 있겠고, 여학생이 2명일 수도 있겠고, 여학생이 3명일 수도 있겠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3명 뽑히는 사람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x라는 변수로 두었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건 여학생의 수니까 여학생이 1명도 없을 수도, 1명만 있을 수도, 2, 3 이렇게 총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확률 변수 여학생의 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야. 여기서 뭘 계산하라 그러냐?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이게 뭔 소리냐? 그냥 각각에 대한 확률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그냥 계산하는 거야. 자, 여학생이 총 7명 중에서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 이거인 거 맞나 봐봐. 총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남자만 3명 뽑는 경우, 이게 요 경우 맞겠나? 요 경우에 대한 확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야, 진짜로. 총 7명 중에서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힌 경우는 남자만 3명 뽑혔다는 소리니까 7시 3분의 3시 3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이 1명만 뽑히는 경우는 7시 3분에 여학생 4명 중에 1명 뽑고 남학생 3명 중에 1명 뽑고, 1명 뽑는 게 아니죠. 3명 중에 2명 뽑아야지. 2명 뽑고. 이게 되겠지. 실제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확률 계산법들 있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실제 계산하는 거야.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요거 계산은. 자, 여자가 2명 뽑힌다면 7시 3분의 4시 2, 3시 1. 그 다음에 여자가 3명 뽑힌다면 7시 3분의 4시 3. 자, 얘네들이 각각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애초에 함수 값 자체가 이산적,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에 대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7시 3 얼마야? 35? 그럼 얘는 35분의 1이고요. 35분의 12고요. 35분의 18이고 35분의 4. 다 더하면 얼마죠? 1 나오는 거 맞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다 더하면 당연히 1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학생 수로 될 수 있는 게 0명, 1명, 2명, 3명 요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 하실 때 체크 한번 하시는 거야, 마지막에. 계산 한번 해보고 다 더해서 1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1 되면 오케이, 맞는 거야. 제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매우 많이 쓰이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많이 볼 거거든.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 첫 줄에는 x의 값을 쓰고 두 번째 줄에는 확률을 씁니다.
저기 있는 거. 예를 들어 x가 0, 1, 2, 3 이렇게 될 때 각각의 확률이 35분의 1, 35분의 12.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건 약분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계산 여러 번 할 거거든. 약분 안 하는 걸 추천할게요. 마지막에 약분하세요. 계산할 때. 알겠지? 여기서는 애초에 뭐 약분할 게 없긴 하지만 약분이 되는 경우에도 약분 안 하는 걸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막 계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약분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서 물어보는 거,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을 구하랍니다. 적어도 2명 뽑힐 확률이라는 건 2명 뽑히거나 3명 뽑히거나, 맞지? 이거 2개 더하면 끝이에요. 35분의 22. 이게 답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확률 구하기 있잖아. 그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냥 써놓으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예를 들어 요 세 번째 것만 나온 거야.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 구해보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하실 건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한 확률을 싹 구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평균도 구할 거고 분산도 구할 거고,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할 거고, 나중에는 이제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그거긴 해요. 그렇게까지 넘어가려고 이렇게 쭉 나타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좀 생소할 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이상확률 변수의 기본 해결 방식입니다. 기본 해결 방식.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이고, 정의역이 매우 중요해요. 이거라고 하네요. 자, 다음을 구하시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상확률 변수인가 연속확률 변수인가. 얘는 연속확률 변수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0부터 3까지의 모든 범위를 갖는 이런 함수를 줬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연속확률 변수가 되겠다. 자, 그러면서 변수의 범위는 이미 나와 있다, 그쵸? 0부터 3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실 건 이제 확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잘 봐. 일단 첫 번째, K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를 생각을 해보시면 양수여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게 애초에 이 fx라는 함수는 양수값만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의역이 지금 0과 3 사이거든. 0과 3 사이. 그렇게 된다는 건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만약에 얘들아 이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였잖아. 그럼 K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뭔 소린지 알겠지? 그 정의역 구간 내에서 항상 양수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3이고 여기는 그러면 3K이겠다.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그림 그려놓고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K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K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전체 범위에서, 즉 0부터 3까지 이 도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이 넓이가 뭐가 돼야 되냐? 1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전체 확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의 넓이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셔야 되겠고, 그럼 이 넓이 S는 어떻게 구해질 거냐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K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9분의 2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마련되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아래쪽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거 이용하시면 미지의 값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P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여기 중간에 2 이 구하는 넓이는 x는 1, x는 2와 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여기죠. 요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애초에 얘가 지금 사다리꼴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해 주셔야 되겠다, 그치? 근데 지금 k 값이 9분의 2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9분의 2x인 거니까 요만큼은 9분의 2겠고 요만큼은 9분의 4겠죠. 맞나? 2, 9분의 4 지날 거니까 이거 얼마야? 9분의 6, 3분의 2, 3분의 1이네요. 되게 적다, 그치? 많아 보이는데? 뭔 느낌인지 알겠나?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 번 더 보여줄게, 얘들아. 잘 봐봐.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1부터 2까지 x의 값이 1부터 2 사이의 확률 값을 구하래요. 이 확률 값은 어떻게 구하냐? 1부터 2까지의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1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 근데 이 넓이 형태를 보니까 사다리꼴이다 이거지. 다행히도 구하기 좋은 꼴이에요. 사다리꼴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고요. 그다음에 두 밑변의 길이 합입니다. 근데 이 밑변의 길이는 애초에 이 함수가 지금 무엇임을 알아냈냐? y는 9분의 2x임을 알아냈으니까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 각각의 점에서의 y좌표만 구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y값이 9분의 2 집어넣으면 y값이 9분의 4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더한 걸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의 기본 계산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뒤에 문제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